아울러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AI한테 검색해봐. 다른 친구들도 한번 검색해보고. 챗 GPT를 활용하여 가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캡컷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못하는 AI 교육을 고작 한국이 벌써 하고 있다고. 이건 순 거짓말이야. 치사하게 교육으로 사기를 치다니. 최근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AI 교육, 사교육 철폐, 그리고 공교육 강화까지. 과연 우리나라에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육부 소피아 밀러입니다. 현재 교육혁신국 부국장을 맡고 있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요 요직에 올라서 그런지 워싱턴 포스트는 저를 미국 교육계의 라이징 스타라고 부르던구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미국의 공교육을 살리고 싶었던 평범한 교사였을 뿐이에요. 8년 전 뉴욕 브롱크스의 한 공립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교실,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교실에서 저는 꿈을 가르쳐야 했죠. 또 한 명의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더 나은 학군으로요. 공립학교 교사였던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매번 뛰어난 학생을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의 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었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집을 팔아 이사가는 게 미국의 현실이니까요. 8년간 도시 외곽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교육 격차를 목격했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교는 최신 시설과 우수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었지만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는 기본적인 교구제조차 부족했어요. 소피아 선생님, 우리 학교는 왜 태블릿이 없나요? 옆 동네 친구는 매일 스마트 수업을 한다는데 제자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선생님, 우리도 맨해튼 학교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학생이 물었던 질문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불과 몇 마일 차이로 이렇게나 다른 교육 환경. 저는 이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고 교육 정책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육부에 들어와 변화를 만들어 보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복잡한 행정 절차. 변화는 늘 더디기만 했습니다. 또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이 들려오는 소식에 좌절감을 느끼던 차에 제 책상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또 다른 실패 사례네요. 동료가 내민 보고서에는 뉴욕시의 공교육 혁신 프로젝트 실패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교육이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는 순간 평등한 교육의 기회는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OECD 교육혁신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낯선 나라의 이름이 써 있었죠. 대한민국 공교육 중심의 교육혁신 성공 사례. 순간 픽 웃음이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민간 교육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OECD 보고서를 읽은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검색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PISA 성적은 매년 최상위권,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 거기다 공교육 만족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니.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소피아,
이참에 한국 출장을 가보는 게 어때요? 다음 날 아침 국장님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공교육 혁신 성공 사례를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통계 수치를 조작한 건 아닐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의 변두리 나라 맞나요? 동행한 보좌관이 저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첨단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학교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택시 기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기가 일반 공립학교예요. 우리나라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시설 차이가 거의 없답니다. 순간 뉴욕의 브롱크스 지역에 있는 제가 가르쳤던 학교가 떠올랐어요. 낡은 건물, 부족한 시설. 같은 뉴욕시 안에서도 천지 차이였던 교육 환경이 생각났죠. 내일은 교육부와 미팅이 있으시죠? 보좌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교육 선진국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음 날 있을 교육부 방문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마도 제 편견이 완전히 깨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정말 일반 공립학교가 맞나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립학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교실 앞쪽의 스마트보드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각 책상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거였죠. 밀러 국장님, 저희는 이걸 AI 협력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김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뉴욕의 최고급 사립학교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 지금 서울의 평범한 공립중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조심스럽게 수업을 지켜보던 제가 물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 학생의 이해도를 분석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주죠.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8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늘 꿈꿔왔던 광경이었거든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생은 더 기초적인 내용을, 앞서가는 학생은 심화 학습을. 김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시선은 이미 학생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전혀 긴장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발은 없었나요? 물론 처음에는 있었죠. 하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을 통해 하나씩 검증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이게 교사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교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벌어지는 극심한 반대, 이해관계자들 간의 끝없는 충돌.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교육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김 교장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고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 이곳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후 공교육 만족도가 85%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 만족도가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생각하면 믿기 힘든 수치였죠. 이 데이터 정말 맞나요? 의심스러운 눈길로 질문하는 제게 교육부 김 과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학부모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 사항을 듣게 될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원을 많이 줄였답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덕분에 이제는 자신감을 찾았어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교육비 감소 추세였어요. 작년 대비 사교육 참여율이 23% 감소했습니다.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며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의 사교육 의존도는 거의 사회적 문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비결이 뭘까요? 제 질문에 한 학부모님이 답해 주셨어요. 공교육을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AI가 우리 아이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선생님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죠. 사교육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기 위해 집을 팔거나 비싼 사립학교 학비를 내기 위해 투잡을 뛰는 부모들. 한국의 공교육은 이제 사교육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코리안 드림이 된 걸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미국이 잃어버린 그 꿈을 한국은 첨단 기술로 되살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교육부 연수원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방학도 아닌 평일에 말이죠. 교사 연수를 위해 수업을 중단한 건가요? 제 질문에 연수원 원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교실에서는 대체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교육 릴레이 시스템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교사 연수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봐 체계적인 대체 인력 시스템까지 갖추다니. 연수는 얼마나 진행되나요? 기본 120시간입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마쳐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20시간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 시 보통 8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연수로 끝내는데 말이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한 교사가 답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준비가 있었기에 실제 수업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무엇보다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인 만큼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사들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이니까요. 보안 시스템도 철저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모든 데이터는 국가관리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접근 권한도 철저하게 관리되죠. 마치 군사 기밀처럼요. 연수 현장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라웠던 건 교사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진지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때 경험했잖아요.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한국의 교육혁신은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정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자신의 파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밀러 국장님,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시간 되실까요? 다음 날 아침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특별실로 향했어요. 이곳은 저희가 드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교실 한쪽에는 몇 명의 학생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사가 1대1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죠. 이 학생들은 학습 부진 학생인가요? 조심스레 물었더니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나고자 부적응자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반의 성과를 보여드릴게요. 교감 선생님이 보여주신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90%가 6개월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요? AI가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는 정서적 지원과 동기부여에 집중하는 거죠. 기계와 인간의 완벽한 협업이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반 학급으로 이동하던 중 한 학생이 달려와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상담했던 수시 원서 진짜 합격했어요. 어머,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학생이 1년 전만 해도 드림 스페이스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요. 기초 수학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AI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교감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학생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이 포기해버린 수많은 학생들.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노트북을 펼쳐 이날의 기록을 남기면서 적었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 즉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철학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어요. 마치 수많은 학생들의 꿈처럼요. 오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교육혁신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해요. 이것이 저희의 교육 데이터 관제센터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가득한 상황실에 들어서자 제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된다고요? 제 놀란 반응에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모든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물론 철저한 보안 하에서요.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을 즉각 실행할 수 있죠. 순간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50개의 주가 각각 다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심지어 같은 주 안에서도 학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 통합된 데이터 관리는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죠.
모든 학교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네. 저희는 이것을 교육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이든 제주도든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뉴욕과 알래스카의 교육 격차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도 태어난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교육 기회를 받는 현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의 최우선 순위가 교육이에요. 한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예산 증가율이 국방비 증가율을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니까요. 회의실에서 본 프레젠테이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AI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해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과정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군요. 당연하죠.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요.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미국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들,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들.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교육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었던 걸까? 적어도 교육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시스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래교실 페스티벌이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만든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환경 문제를 분석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제안. 고등학생들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학생들의 잠재력은 무한해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어떤 도구를 쥐어주느냐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조의 발표였어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AI 학습 보조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제 질문에 학생들이 답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이 교육 격차를 더 벌리는 도구가 되곤 했는데 이 학생들은 그 기술을 격차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문제, 새로운 평가 체계 개발.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도전을 즐깁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한국의 교육 혁신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분명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면 되니까요. 한 교사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말에 그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예요. 우리에겐 실패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페스티벌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향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추진력입니다. 워싱턴 교육부로 돌아온 첫날, 저는 특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진정한 교육 강대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의 고위 교육 관료들이 제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꿈꾸기만 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그것도 최첨단 기술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요. 컨퍼런스룸의 스크린에는 제가 본 한국의 교육 현장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생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놀라운 성과들. 불과 70년 전 문맹률이 80%가 넘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서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육 철학,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한다는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놀라워하는 건 공교육이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의 공교육은 이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었습니다. AI 기술이 만들어낸 맞춤형 교육이 비싼 사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보고회가 끝난 후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소피아,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처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때인 것 같네요. 제 보고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그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밀러 부국장님, 한국 교육부에서 MOU 체결을 제안해왔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고 저는 활짝 웃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래교육혁신 컨퍼런스에는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별 초청된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공교육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교육을 맡겨둘 수 없어요. 교육부 장관님의 발언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5개 주가 공교육 혁신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죠.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교육 혁신이 될 것입니다. 상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현장의 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브롱크스의 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피아,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네요. 전 동료 교사의 전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공교육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우리도 한국처럼 모든 학생이 평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 교육사업부 대표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국 학교의 학생들이 이번에는 미국의 교육 현장을 보러 온 거예요. 선생님, 미국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걸 나누면서 서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글로벌 교육 혁신 프로젝트는 이제 10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소피아, 다음 주에 UN 교육 혁신 포럼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의 요청을 받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오늘 아침 제 책상에는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보낸 거였죠. 밀러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제는 저희가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혁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다음 달이면 한국의 AI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미국 공립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리도 해냈습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희망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육의 미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 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본 진정한 교육 혁신의 모습이 제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교육의 미래를 보여준 대한민국,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